이번 챕터는 11번째로 정산관리 챕터입니다. 정산관리 챕터에서는 첫 번째 정산관리 방법, 두 번째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세 번째 정산보정 자부담계좌 잔액 반환 방법, 네 번째 반환관리, 다섯 번째 2월관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관리 관련 업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집행 마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반납금액에 대해서 반납금액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담당자는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검토 상태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완 요청건으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보완 요청건이 있다면 보조사업자는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완한 후에 그 결과를 등록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집행 내역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검토 완료 후 정산 완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산 완료 처리가 됐다면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담당자는 확정 짓게 됩니다. 등록해 놓은 반납 금액에 대해서 반납 이체를 보조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납된 금액을 징수요청 처리합니다. 이제 정산관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후에 집행 마감 작업을 하고 집행 내역을 검토받아 정산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 마감 메뉴입니다. 메뉴 위치는 정산관리의 정산관리, 집행 마감입니다. 회계연도와 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조사업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재원별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 교부의 미처리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행 등록 건수나 집행 요청 건수, 집행 취소 등록 건수, 집행 취소 요청 건수에 뭔가 0이 아닌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 마감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 등록 건수가 한 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 등록을 해 놓고 정지되어 있는 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 등록 건에 대해서 후속 처리를 다 하신 후에 집행 등록 건수가 0으로 찍히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집행 마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등록 건수, 집행 요청 건수, 집행 취소 등록 건수, 집행 취소 요청 건수는 모두 0으로 찍혀 있어야 집행 마감이 가능하고 교부 진행 여부는 N으로 찍혀 있어야 집행 마감이 가능합니다. 모든 현황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집행 마감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마감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지금까지의 집행 내역을 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납 금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이자 등록 방법입니다. 회계연도를 선택하시고 보조사업을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이자 등록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이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회계연도와 보조사업을 확인하시고 재원별 실적을 확인해 봅니다. 좌측 하단에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등록합니다. 하지만 예치 계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관리 하에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자 금액을 보조사업자께서 직접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출력돼서 나오게 됩니다. 보조사업자께서는 이자 금액을
재원별로 나누어서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자부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금액은 보조사업자께서 계좌를 확인해 보시고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총 금액을 입력하신 후에 재원별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재원별로 나누어서 입력하시기가 힘드시다면 하단에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배분돼서 입력됩니다. 이렇게 이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수익금 등록 화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마감 화면에서 회계 연도와 보조 사업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수익금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금 등록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회계 연도와 보조 사업명, 재원별 실적 등을 확인합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금 발생 금액을 입력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재원별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입력해 줍니다. 우측에 수익금 발생 사유를 입력하고 재원별로 구분해서 입력하는 부분이 힘드시다면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동으로 입력시킬 수도 있습니다. 입력이 모두 끝났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생한 수익금 중에 수익금 반납 대상의 금액만 등록하셔야 합니다. 수익금이 발생했는데 일부를 자부담 금액으로 돌려서 소진을 시켰다. 그래서 수익금이 일부 남았다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일부만 등록시키셔서 추후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산 검토 의견 조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 마감을 하고 난 후에 자치단체에서 집행건 하나하나를 다 점검해 주게 됩니다. 그 점검 결과를 본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메뉴 위치는 정산관리의 정산관리, 정산검토 의견 조회입니다. 정산검토 의견 조회 화면에서 회계연도와 보조사업을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집행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산 검토 진행 상태를 보시면 현재 자치단체에서 본 집행건에 대해 검토가 완료됐는지 또는 보완 요청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들이 검토 완료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완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건이 있다면 그 건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집행 등록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정산 검토 의견을 읽어봅니다. 정산 검토 의견은 자치단체에서 이 집행건에 대해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신 부분입니다. 본 화면에서는 해당 집행건에 대해 추가 증빙을 첨부 파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집행 등록 화면으로 다시 가셔서 해당 집행건에 대해 추가 증빙 파일을 등록해 주고 다시 본 화면에 들어오셔서 좌측의 검토 진행 상태를 보완 완료로 선택한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본 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완할 수 없는 건이다 라고 한다면은 좌측 검토 진행 상태를 보완 불가로 선택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완 불가로 저장을 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불인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산 결과 조회 화면입니다. 정산이 모두 끝났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메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원도와 보조 사업을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 세부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안내입니다. 태미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태미 시스템의 사용자 지원, 문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문의 게시판에 문의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태미 시스템 교육계좌는 매월 초에 보태미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 단순한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다면 문의전화 1660-13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